오늘 알아볼 것은 관심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관심을 받아내는 능력도 스펙이라 불리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예로부터 관종은 지탄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몸소 아주 양껏 보여준 사람들. 자, 인터넷 속 관심에 미친 사람들이 벌인 사건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관종이라고들 하죠. 사람들의 관심이 고파 온갖 어그로를 끌어내는 사람들. 뭐 요즘에야 성규형 같은 사람은 성공한 관종이라 불릴 만큼 그 도끼가 상당히 옅어진 말입니다만, 이 단어가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를 관종이라고 부른다? 뭐 나 싸움 좀 잘 한다는 거죠. 바로 맞고라 열릴 테니까. 당시 관종이란 말이 어떤 사람을 가리켰냐면, 도와주세요, 귀가 도중 범죄를 당할 위기에 처해 미친듯이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신 거예요? 에잉 크크, 이거 메이크업 시간에 분장한 건데 일이 좀 커졌네요. 우리 언니 이상해. 일부러 부츠 짝짝이로 신고 나가더니 5분 뒤에 들어와서 다시 갈아 신더라고. 나중에 페북 보니까 부츠 사진 찍고 헐 내 정신 라고 올려놨더라. 호들갑 떨지마 이년들아. 전쟁 안나. 만일 난다 해도 대한민국 군인 오빠들한테 맡기고 발 뻗고 편히 져. 뭐 대충 이런 식이죠. 딱 싸이월드가 저물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가 떠오르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양산된 이들입니다. 지금이야 뭐 관종은 선곡의 조건이다, 우리 모두 관종이다 이러지만 그건 가짜 관종이에요. 이런 게 진짜 근본의 관종들이지. 자, 이런 근본 관종들 중에서도 그 괴를 달리하는 사람들, 관심에 미쳐버려 장난질을 치다가 인생은 실전임을 깨달은 이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겨울엔 또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어묵 한 꼬치 조지고 국물까지 한 컵 빨아다가 호호 불어가며 먹는 그런 낭만이 있잖아요. 미니스톱도 요 감성을 파고들며 겨울철엔 편의점에서 어묵을 판매합니다. 19년 10월 야심차게 부산 어묵이란 타이틀을 걸고 신제품을 새로이 론칭했는데요. 발매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20년의 1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미니스톱 오줌 어묵 사건입니다. 2020년 1월 커뮤니티에 편의점 어묵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글이 올라왔죠. 편의점 알바생이 올린 해당 게시글엔 어묵을 만드는 과정이 담겨 있었는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좀 역할수로 있으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은 이만큼 뒤로 넘기시고, 자, 손 소독을 한다면서 바지에 손을 넣고 그 손으로 물 온도가 맞는지 확인한다 하고 화장실에 가서 우리 매장 말의 비밀 육수를 챙겨온다. 뭔 그쪽 업계에서도 고개를 가로저을 정도인데 새 10년이 시작되는 정초에 보고 싶을 만한 내용은 아니죠. 아무리 관심이 고프다지만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게시글에 사람들은 미니스톱 본사는 물론 각종 언론사의 일을 제보해버립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작성자는 빠른 글삭제와 동시에 회원 탈퇴까지 감행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었죠. 원래 남 때는 거 퍼지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여러 커뮤니티는 물론 미니스톱 점주 카페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는 등 정초부터 국민들이 하나 되어 눈갱을 당하게 됩니다.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대형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당시 네이버 뉴스 탑7까지 올라오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퍼져나가자 런했던 작성자로 다시 돌아와 사과문을 작성하였죠. 관심을 받고 싶어서 쓴 글이다. 이건 어묵 간장에 뜨거운 물을 탄 것이다. 색깔이 소변과 비슷하여 장난을 친 것. 나도 먹는 어묵인데 그런 장난 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었죠. 본사 측에서도 직접 CCTV를 확인하여 제조 과정이 정상적이었음은 물론 해당 장면들을 촬영한 뒤 어묵을 먹는 모습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죠? 그 지랄을 하고 직접 먹진 않았겠죠. 근데 그 있잖아, 예전에 맥도날드 패티 7억이로 만든다는 괴소문 돌아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폭락했던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니스톱 어묵만 봐도 오줌이 떠오른다며 당시 인터넷에선 앞으로 미니스톱 어묵 절대 안 먹겠다는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모든 간에 음식 가지고는 진짜 장난치면 안 된다니까. 하여간 우리나라 요즘 것들 개념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병신량 보존의 법칙, 항상 그렇듯 등신 같은 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바로 옆 나라를 한번 볼까요? 일본엔 바이트 테러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그거 말고 아르바이트의 그 바이트인데요. 왜 이런 말이 생겨났느냐, 2013년 즈음부터 알바 중에 개 헛짓거리를 하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 아예 이를 묶어 부르는 신조어가 생긴 거죠.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들어간다든가, 식기세척기에 누워 잔다든가, 피자 도우로 팩을 한다든가, 뭐 요리하다가 담배 한 대 기깔나게 핀다든가, 이런 짓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니 이를 묶어 바이트 테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 뭐였느냐,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쓰레기통 생선 사건입니다. 백엔스시로 유명한 일본의 대형 프랜차이즈 초밥집 이름은 쿠라스시. 단 14초짜리 영상 하나가 이 회사를 크게 흔들게 되는데 한번 직접 보시죠. 네,僕がポイントなんですけども、これはもう捨てます。
障害ではない。 영상이 올라온 직후 날아간 시총이 270억. 또 사건 이후 쿠라스시도 이틀간 임시 휴업을 때리며 추가로 본 손실이 100억. 그러니까 저거 하나로 370억이 날아간 거죠. 겨울왕국2 제작비가 1초당 3,700만원 꼴이랬는데 이건 영상이 14초니까 초당 26억 5천만원인 거지. 70배를 해드셨는데? 당연히 이 사건은 온 일본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쿠라스시 매장이 450개인데 저 매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불안해질 거 아니야. 때문에 나선 이들이 있었으니 저번 네티즌 수사대 편에서 잠시 언급했던 일본판 네티즌 수사대, 이름은 特定班 생선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사람은 명찰이 보였기에 진작 신상이 털렸고요. 이 영상을 유포한 다른 2명까지 시원하게 신상이 털립니다. 물론 또 그 과정에서 대충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자드가자 갈겨서 에머니들의 신상이 털리기도 했다는 거. 아무튼 이 3명은 쿠라스시로부터 민형사 양방 쌍으로 고소비를 먹게 되었고,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이미 신상이 털려버려 어떤 가게에서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좀 특이한 사건을 알아볼게요. 앞서 말한 관종 사건과 비슷하지만 밈으로까지 발전한 사건.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버거킹 양상추 사건입니다. 2012년 7월 인터넷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이것이 당신이 버거킹에서 먹는 양상추다. 이번에도 관심이 고팠던 관종이 음식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죠. 관심 고프시다며 그럼 잔뜩 드려야지. 원본 사진에 GPS 데이터가 제거되지 않았고 뒤에 보이는 바코드도 훤히 보였기 때문에 해당 지점이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필드 하이츠점이란 걸 알아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5분. 익명성 뒤에 숨어 의기양양했던 관족이지만 신상이 특정되자 그는 단숨에 나락행 기차를 탑니다. 버거킹의 항의, 언론사의 제보, 경찰의 신고, 매장에 직접 통화 등 사진을 올린 지 1시간도 안 되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결국 해당 사진을 올린 관족마저 특정됩니다. 양상추를 밟은 직원 그리고 이를 묵인한 매니저 모두가 해고되었고 해당 지점은 양배추 전량 폐기를 함과 동시에 질병은 보고된 적이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사건이 워낙 크게 번져나가서 이 매장의 환경보건부 국장이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양상추통을 제치고도 온갖 위생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매장은 폐가망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 다크라이트가 아니었을까? 자, 여기까지는 앞서 말한 다른 사건들과 비슷한데 이 사건은 한 영상을 만나며 새로이 밈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한 채널에서 포친이 해결한 15가지 미스터리한 사건이란 이름의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첫 사건으로 바로 이 버거킹 양상추 사건이 소개된 거죠. 근데 나레이션이 Number 15. Burger King foot lettuce. The last thing you'd want in your Burger King burger is someone's foot fungus. 약간 잼비리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런 식의 톤이라서 저 영상의 나레이션과 사진이 묶이며 밈이 되어버립니다. 구림체가 말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해당 부분만 따로 잘라낸 클립의 조회수는 1,500만을 기록했고 Number 15. Burger King foot lettuce. 이렇게 은매드의 소재로 쓰이게 됐다는 거. 영상에서 넘버 15이란 말과 함께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넘버 15는 버거킹 발상추를 뜻하게 되었고 퓨리파이의 2018 유튜브 리와인드에도 소개될 정도였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바이럴 아이스크림 리커 사건입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Lick it, lick it. Oh, you foul. Put it back. Put it back. 아니 이거 왜 쳐먹어? 근데 뭐 여기까진 그렇다 쳐요. 왜 우리나라도 편의점에서 계산절에 쳐먹는 손놈들 있잖아요. 근데 Put it back. Put it back. Oh, you're a hoe, nigga. 이걸 그냥 다시 넣었습니다. 더러워 진짜. 이 영상은 트위터에 업로드되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마트 측에선 해당 아이스크림은 판매되지 않았으며 확인 후 폐기했다 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럼에도 불구 사람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고 경찰 또한 재빨리 조사에 착수하며 해당 매장이 텍사스주 러프킨에 있다는 것 그리고 비디오 속 여성 또한 특정하여 사건을 종결냅니다. 근데 뭔 병신들만의 칼라가 따로 존재하는지 사건 이후 트위터에선 신개념 챌린지가 시작되었죠. 바이럴 아이스크림 리커. 사건 발생 일주일도 안 돼요. 이번엔 36살의 남성이 비슷한 짓을 했고요. 리스테린으로 가글을 하고 다시 뱉는다든가 상품 껍데기에다 대고 트립을 진짜 더러워서 못 죽겠네. 진짜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관종짓 때문에 아예 냉동실을 잠궈놓기도 하고 경찰에서도 이런 사진을 올리며 이거 범죄다 라는 점을 각인시킵니다. 근데 이런 걸로 설마 잡혀가겠어? 하고 또 같은 짓거리를 하던 한 남성이 잡혀 들어왔고 재판부는 $1,000의 벌금과 $1,565의 배상금 거기에 징역 30일까지 선고하며 인생은 실전이란 걸 만이에게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심에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엔 공통점이 2개 있죠? 다들 관심을 받고 싶어 했지만 다들 존망했다는 거. 어그로도 잘 끌어야 탱커지 이렇게 추잡스럽게 끌면 뭣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죠.